최근 미국발 강력한 규제 소식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 자격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건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과연 이 조치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했죠.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구만전자 갈 수 있을지, 또 이 두 회사 중에 어디가 더 타격이 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꼼꼼히 보면서요, 이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 또 기술 경쟁, 이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먼저 그 논란의 중심이죠. 미국 조치부터 좀 확실히 짚어보죠.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자격, 이걸 박탈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요, 기존에 누리던 일종의 편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VEU 자격이 있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때 뭐랄까 일일이 허가받고 그럴 필요 없이 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아, 약간 프리패스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었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요. 물론 120일 유예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부터는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장비를 중국으로 가져가려면 이제 건별로 미국 상무부 심사를 다 거쳐야 하는 거죠. 아,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당연하고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투명해지는 거네요. 시간도 엄청 걸릴 테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불확실성이 제일 큰 문제예요. 장비 도입이 뭐 언제 될지 아니면 아예 거부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생산 계획 짜는데 바로 영향이 가겠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까요? 이전 정부에서는 무기한 유예도 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 강력한 의지, 이걸 해석하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기술이 한국 기업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아예 막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확실히 요즘 분위기랑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 엔비디아 저사양 AI 칩도 중국 수출 막고 반도체 관세 높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미국 정부가 직접 반도체 회사 지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일련의 조치들이 전부 기술 패권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만 상무부가 밝힌 내용 중에 좀 눈여겨볼 부분은 있어요. 기존 공장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부품이나 장비 반입, 이건 허용하겠다는 여지를 좀 남겼거든요. 아, 현상 유지는 된다. 네, 그런데 생산 능력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다. 이게 중론입니다. 아, 그러니까 딱 지금 상태 유지하는 것만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막힌다. 이 말이네요. 이거 예전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첨단 5%, 레거시 10% 이렇게 제한적으로 증사를 허용해 줬는데 그거보단 훨씬 센 규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훨씬 강화된 거죠. 물론 뭐 현재 행정부가 워낙 예측 불가능해서 남은 유예 기간 동안 또 어떤 협상이 있을지, 변화가 있을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 자체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중국 안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 규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중국에 중요한 공장이 있잖아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의견이 조금씩 다르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아, 하이닉스가요? 왜 그런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중요도 그리고 비중이에요.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 생산 능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 한 40에서 50% 정도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이야, 절반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D램은 SK하이닉스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수익도 여기서 많이 나잖아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전체 낸드 생산량의 한 40% 정도예요.
근데 낸드는 D램보다는 수익성이 좀 낮고 삼성전자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이닉스의 D램만큼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아, 그 제품 자체의 특성 차이도 있겠군요. D램이 낸드보다 기술 바뀌는 주기가 더 빠르지 않나요? 오, 정확하십니다. D램이 보통 낸드보다 기술 업그레이드 속도가 더 빨라요. 그 말은 새로운 장비를 더 자주 들여와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장비 도입에 제약이 딱 생기면 D램 라인의 경쟁력 하락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 기지를 여러 곳에 나눠놨는지 그 점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베트남, 인도, 미국 이렇게 생산 기지를 분산시켜 왔어요. 중국 의존도를 계속 낮춰온 거죠. 그렇죠. 탈중국 움직임이 좀 빨랐죠. 네, 비교적 선제적으로 움직인 편이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중국 외에 다른 글로벌 생산 거점 다변화가 삼성전자만큼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 전체가 받는 충격파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피해 금액 액수보다는 회사 핵심 사업이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하이닉스가 더 아플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예상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네, 여러 분석 보고서에서 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간 매출의 꽤 큰 부분, 한 15에서 20%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보다는 좀 낮은 비율, 한 8에서 12% 정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물론 절대 금액 자체는 삼성전자가 훨씬 크겠지만요. 근데 사업 구조상 SK하이닉스가 더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두 회사 다 중국에서는 주로 예전 공정 제품, 레거시를 만들고 있고 요즘 제일 핫한 HBM 같은 최첨단 메모리는 다 국내에서 만드니까 당장 회사가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부담이 커 보이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공장이 아예 멈추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 업그레이드가 막히면 그 공장은 점점 뒤처진 기술로만 제품을 만들게 될 거고 결국 경쟁력을 잃겠죠. 길게 보면 중국 공장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매각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당신께서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정학적인 악재, 또 기술적인 과제들 속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구만전자 갈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기대랑 우려가 막 섞여 있더라고요. 네, 정말 빛과 그림자가 딱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 삼성전자의 잠재력부터 볼까요? 역시 가장 강력한 엔진은 AI 열풍이 불어온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이죠. HBM 시장 경쟁이 정말 뜨거운데요. 삼성전자 지금 위치는 어떤가요?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그러니까 HBM3 이 기술력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 잡으려고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미 올해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등을 다시 차지했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특히 앞으로 몇 년간 HBM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HBM4 기술 선점 경쟁도 치열한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HBM4 초기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아주 긍정적인 신호겠죠. 물론 HBM 말고도 DDR5나 고용량 낸드 같은 다른 AI 관련 메모리 수요 증가, 이것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기대 요인, 파운더리 사업 반등 가능성, 이것도 꼽을 수 있겠네요. 최근에 테슬라랑 대규모 AI 칩 계약 소식, 그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 자체도 크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위기예요. 계약 발표만으로 시총이 확 움직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개발 중인 2나노 GAA 공정입니다. 아, GAA. 그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 말씀이시죠? 3나노 때 수율 문제로 좀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2나노 성공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3나노 GAA 공정 초기에 좀 부진하면서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들을 TSMC에 내줬던 그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만약에 2나노 GAA 공정에서 목표 수율을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양산에 성공한다면 지금 초기 수율이 좀 낮다는 얘기가 있지만 연말 목표는 70% 이상이거든요. 이걸 해낸다면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다시 한번 점프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잘 되면 파운드리 점유율 지금 한 자릿수인데 1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미국의 대중교제가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 지정학적 요인이 참 복잡하게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분석했듯이 이번 규제가 SK하이닉스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HBM이나 DRAM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가져갈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미국 안에 대규모 투자하는 거, 테일러 공장 같은 거요. 이게 테슬라나 애플 같은 미국 빅테커 기업들하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계속 추진해왔던 탈중국, 기조하고 또 방향이 맞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와,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점들이 많네요. 하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VAU 자격 취소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SK하이닉스보다는 덜하겠지만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 역시 장비 도입이 늦어지거나 아예 안 될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건 생산 차질,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분명한 리스크죠. HBM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수익성 문제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점유율 가져와도 돈이 안 남으면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HBM 시장은 점난 전쟁터예요. SK하이닉스가 HBM4 최종 품질 승인을 먼저 받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면 내년 HBM4 시장 선점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엔비디아 같은 큰손 고객들의 단가 인하 압력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경쟁사보다 꽤 낮은 가격을 요구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렵게 기술력 확보하고 테스트 통과해도 기대만큼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의 그 영원한 숙제, 수율 문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지요. 네, 2나노 GAA 공정의 성패는 정말 수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추정되는 초기 수율을 연말까지 목표치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데 설령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경쟁사인 TSMC가 목표로 하는 90% 이상과는 여전히 차이가 좀 있죠. 3나노 때 경험이나 또 자사 모바일 칩, 엑시노스 관련된 논란들에서 보듯이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예측 불가능한 추가 규제, 예를 들어 고율 관세 같은 게 진짜 나올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중국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하려는 움직임,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될 수 있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나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 요인들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요인 또 위험 요인들을 다 합쳐봤을 때 삼성전자의 9만 전자 달성 가능성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데요. 확실한 기술 우위를 잡고 이걸 수익성으로 확실하게 연결시키는 것. 둘째는 2나노 GAA 공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파운드리 사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 발판을 딱 마련하는 것. AI라는 정말 강력한 순풍을 맞고 있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역풍과 내부 기술 과제라는 높은 파도도 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의 규제가 중국 사업에는 분명 안 좋은 소식이지만 경쟁 구도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가 역량을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결국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HBM4 주요 고객사 계약 따냈다거나 2나노 수율 목표 달성했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주가도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 즉 메모리랑 파운드리를 다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 기업, IDM으로서의 시너지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 전망, 이걸 넘어서요. 글로벌 기술 지형이 지금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AI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또 지정학적인 힘이 우리 일상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당신께서도 이 흐름을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죠. 오늘 저희는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규제 내용과 그 영향,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차이점, 그리고 이 복잡한 변수 속에서 삼성전자의 9만 전자 달성 가능성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기술 공급망이 점점 더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재편되는 시대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특정 국가 리스크를 피하는 걸 넘어서 미래의 생산 전략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할까요? 혹시 앞으로는 기술 생산이나 R&D가
지금보다 훨씬 더 특정 지역이나 동맹국 중심으로 묶이는 블록화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기술 혁신의 속도나 또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장비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분명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D램 생산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SK 하이닉스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되죠.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HBM 기술 리더십과 2나노 파운드리 성공으로 삼성전자는 9만전자를 넘어설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